원전 영상 올렸는데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탈원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5가지 정성스럽게도 이유를 달아주셨어요. 선동되신 티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카더라 베이스로 예전부터 원전에 대한 괴담처럼 돌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1번 지구온난화의 문제로 인한 서양학자의 검증. 서양학자 누구? 이게 근데 원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구온난화는 원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가지 원인이 얽혀서 생기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국제기구협약에서 현재 금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원전은요, 실제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즉 솔루션이라고. 이걸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요, 원전은요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어디의 의견이냐면은 국제에너지기구 IEA랑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파리 협정, 여기서도요 원전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본질적으로 반박을 하자면요, 국제기구 협약 어디에도 원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요. 갖고 와보세요. 국제기구협약에서 현재 원전을 금지 조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고 와보세요. 원전 금지는요 일부 국가의 자발적인 정책입니다. 국제협약이 아니에요. 그 일부 국가는 이제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원전을 금지했지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제기구협약에서 원전을 금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거짓 선동을 당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 원전 보상비로 인한 혈세 낭비를 얘기를 했는데, 그 원전 인근 주민 지원금은 법에 따라 정해진 소액의 보상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기료의 일부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요금이 오히려 반대로 원전 덕분에 안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전을 줄이면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이요, 탈원전 했다가 전기요금 폭등했어요. 이런 거 모르잖아. 이 댓글 쓰신 분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원전 인근 주민 지원은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혜택이 이거를 지역 주민하고 공유하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합리적인 조치고 무슨 혈세 낭비예요. 그 개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음, 폐기물로 인한 저장고의 주변 환경 파괴. 자, 원전 폐기물은요, 이게 그냥 적당히 관리해가지고 되는 그런 레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규제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원전 폐기물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대 산 전체가 오염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예시 갖고 와봐요. 산 전체가 오염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들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디서 카더라 들으신 거면은 그 사람 거기에 선동된 선생님도 문제고, 그걸 옮기는 새끼는 이제 그 새끼가 이제 간첩 같은 새끼겠죠. 이 방사성 물질을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모르죠. 예. 이 방사성 물질은요, 밀폐된 컨테이너, 완전 차폐된 컨테이너를 지하시설에 저장해요. 그래서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일대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주장이 과학적으로 근거도 없고요. 한국은 원자력 기구의 안전 기준을 이미 준수하고 있고, 실제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탈원전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말이 안 되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거를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 수입산 연료 일단 체크부터 합시다. 원전 연료는요, 이게 뭔지 알아요? 원전 연료가 뭔지. 이게 우라늄이에요. 이거는요, 그 효율이 석유나 이런 그 화석 연료 같은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연료 교체를 하면은 몇 년간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성을 따지면 이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적자 같은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리고 연료와 부품의 수입은 원전의 경제성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한국의 기술 자체가 워낙 독자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모르니까 하는 얘기 같긴 한데, 그 핵심 부품이 대부분이 국산이에요. 이것도 모르지? 어제 내가 올린 영상 잘 보면은 그 원전 주력기기들도 전부 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수출이 되는 거라고.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고 있는데 무슨 적자? 미친놈인가 이거? 다음, 건강 문제 나와요. 그래, 이게 아마 내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큰 괴담일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 방사선 관련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스 체크를 꾸준히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 피폭은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요, 대부분이 자연 방사선 수준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방사선을요, 방사성 물질을 다룬다고 쳐봅시다. 방사성 물질, 이거를 수 밀리큐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앞에서 가지고 뭐를 해도 멀쩡한 차폐 도구를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체크를 했을 때 100을 넘지 않아요, 그 피폭 정도가. 근데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몸에다가 들이붓잖아요. 그러면은 몇 백만이 나옵니다. 이 단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피폭에 대한 괴담이, 이걸 직접 손으로 만지고 이지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서 가가지고 24시간 365일 내내 뭐 그 앞에 가가지고 차폐도구 없이 서 있는 게 아닌 다음에야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될 일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참고로 그 밀리시버트랑 밀리큐리랑 제가 말씀드린 그 단위는 또 다른 겁니다. 이거 연간 20밀리시버트 이하면은 시력 손상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 감마선으로, 감마선이, 그리고 이제 중성자선이라는 게 이 방사선의 분류인데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방사선에는요, 알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알파 입자는 상대적으로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관통력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알파선의 경우는요, 종이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는 관통하지 못합니다. 그 원전 의복의 유리창 통과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 알파선 유리 통과 못합니다. 자, 베타선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유리로 막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베타선이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이게 그 밀도가 낮은 유리는 이거를 막을 수 없는데, 일단 베타선은 그런데 밀도가 졸라 높은 유리를 사용하면은 막을 수 있어요.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단이라는 거는 뭐 유의미한 수준의 관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다 차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감마선입니다. 감마선은 고에너지 전자기파예요. 이게 관통력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을 통과하고요. 이 경우에는 그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물질이 필요해요. 즉 이제 납이 필요해요. 밀도 높다는 거는, 왜 우리 어렸을 때 납을 들어보면은 이게 졸라 크기가 작아도 무거운 게 있잖아요. 그 납구슬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에 대한 영향을 이제 따져보자면은 일반 유리로는 감마선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전에서 사용하는 유리는요, 납이 섞인 유리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밀도가 높은 차폐제로 감마선도 충분히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중성자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얘는 전하가 없어가지고 그 관통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물, 콘크리트, 그리고 붕소를 포함한 재료로 차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붕소 유리, 그러니까 그 보론 글래스라고 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로 차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슨 유리를 관통하는 뭐네 뭐 이런 거는 일반 유리가 관통된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실제 원전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개등신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원자로 내부는요, 강철이랑 콘크리트로, 특히 두꺼운 애들로 감싸여 있어가지고 방사선이 애당초에 외부로 못 나오고요. 관리 구역은요, 여기는 납이랑 붕소 유리 그리고 콘크리트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실은 마찬가지로 납유리, 붕소 유리로 다 차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무자가 실제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뭔가 이제 본인의 개인 프로텍션을 이렇게 이제 소홀히 해가지고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력이 떨어지려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일단 시력만 나빠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괴담에 너무 그렇게 휘둘리지 마세요. 이거 안 좋아요. 그리고 APR 1400이라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이거는 애당초에 글로벌 표준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위험이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첫 번째로 설계가 잘못돼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영을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거에서의 설계랑 운영이
이랑은 애당초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패해서 배운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괴담 수준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좌파들이 선동을 할 때 광우병도 뭐 뇌에 구멍이 뚫린다, 후쿠시마도 뭐 기형아를 낳는다.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쓴다고, 선동할 때. 얘네가 보면은 이 얼마나 악마적인 얘기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셨을 때도 그 좌파들이 무슨 선동을 했어요? 그 최태원 목사랑 변태적인 성관계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감성을 흔들기 쉬운 용어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 나돌기 시작하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란 수괴라는 말, 이것도 굉장히 감성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쓰는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좌파분들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은 한 발짝 물러서서 좀 보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정치 이념이나 정치 성향이랑은 별도로 현명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정부가 혹은 뭐 그 민주당 혹은 정부가 혹은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를 고지곧대로 들으면은 그게 이제 등신이 되는 겁니다. 그 고지곧대로 들을 게 아니라 그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돼요. 특히 선동에 필요한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앞뒤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광우병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다 뇌에 구멍 뚫려 죽었어요? 아니잖아. 응? 내란 수괴도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이재명 의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미국의 좌파 언론들까지도 이재명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에 대해서 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공산화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고든 창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국의 계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름이 뭐였죠? 이분? 김광욱 선생님. 뭔가를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남들이 이렇다더라 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보니까 유튜브에다가 댓글 쓰실 정도면은 인터넷을 할 줄 아시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네이버 말고 구글을 써보세요. 구글도 한글 되거든요. 이거는 비하하거나 놀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구글에다가 써가지고 보셔야지. 네이버는 이미 좌경화가 끝난 언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직접 검색을 해보세요. 특히 요즘에 번역 기능도 잘 돼 있어가지고 직접 찾아보시면은 이 민주당이 우민화시키는 그 전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뭐 좀 좋은 생각할 거리가 됐길 바랍니다. 특히 좌파분들 중에 원전을 무턱대고 공포 마케팅에 이미 낚여가지고 놀아나신 분들은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이 감마, 베타, 알파 이런 거를 아는 이유가요, 제가 실제로 방사성 물질을 다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험한 거 맞는데 안전을 명확하게 지키면은 저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뭐 1, 2년 다른 게 아닙니다. 참고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